안녕하세요. 효대리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이번 주 예상 문제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요양보사 자격증 필기 예상 문제, 이번 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노년기 가족 관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형제 자매와 어린 시절 경험을 공유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다. 2번, 손자녀를 훈육하며 통제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3번, 배우자와 사별하면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 4번, 부부 역할 구분이 뚜렷해져 서로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5번. 부모와 자녀 관계는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태로 바뀐다. 정답은 뭘까요? 네, 그렇죠. 1번이죠. 노년기에는 형제 자매와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나눕니다. 부부는 역할 구분이 오히려 흐려지고 상호 이해와 동조가 강조되며 부모와 자녀의 일방적 의존이 아닌 서로 지지하는 관계로 조정됩니다. 문제 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UN 노인을 위한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기회가 있어야 하며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번 존엄의 원칙, 2번 보호의 원칙, 3번 자아실현의 원칙, 4번 참여의 원칙, 5번 독립의 원칙. 자, 정답은 뭘까요? 네, 3번이죠. 자아실현의 원칙은 노인이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를 갖고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양로시설, 2번 노인 요양시설, 3번 노인 보호 전문기관, 4번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5번 경당. 자, 정답은 뭘까요? 이건 쉬운 문제죠? 네, 바로 5번입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다음에 설명하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재가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1번 기타 재가급여, 2번 주야간 보호센터, 3번 단기보호, 4번 방문요양, 5번 방문간호. 정답은 뭐죠? 네, 이것도 비교적 쉽죠? 정답은 2번 주야간 보호센터죠. 2번 주야간 보호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에만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 요양 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한다. 2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만 가입할 수 있다. 3번 장기 요양급여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 4번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5번 급여를 받는 사람을 법적으로 환자라 부른다. 정답은 뭐죠? 네, 정답은 4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은 법적으로 환자가 아니라 수급자라고 부르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다음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 변화 같은 질병 변화는 물론 심리적 변화까지 살핀다. 1번 관찰자, 2번 정보 전달자, 3번 동기 유발자, 4번 말벗 상담자, 5번 숙련된 수발자. 자, 이번에도 난이도 하나짜리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1번 관찰자죠. 관찰자는 활력 징후의 변화, 투약 여부, 질병 변화에 따라 증상과 심리적 변화까지 관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대상자의 가족이 명절이니 차례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1번 대답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계속한다. 2번 관계를 위해 2번 한 번만 요구를 들어준다.
3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업무 범위를 설명하고 명절 음식을 만들지 않음을 알린다. 4번, 추가 비용을 받기로 하고 음식을 만들어준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한다. 이건 뭐죠? 3번이죠. 기본적인 요리가 아닌 명절 음식이나 생일 음식 만들어주기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업무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족의 이해를 돕는 것이 옳습니다. 자, 8번 풀어볼게요.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함께 사는 아들이 어르신에게 누구 때문에 고생인지 모르겠다며 며칠째 말을 걸지 않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 정답은 뭘까요? 1번 경제적 학대, 2번 방임, 3번 유기, 4번 신체적 학대, 5번 정서적 학대. 자, 정답이 뭐죠? 이건 비교적 쉬운 것 같은데? 네, 바로 정서적 학대죠. 비난이나 모욕, 위협하는 언어나 무시, 대화 거부, 사회적 관계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무조건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 9번 풀어볼게요.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 영역 중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속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1번 정치, 종교, 문화생활권, 2번 주거권, 3번 교류소통권, 4번 자기결정권, 5번 건강권. 정답은 뭐죠? 네, 주거권이죠. 주거권은 시설이라는 주거 환경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쾌적한 환경, 편리한 환경 서비스 접근성이 높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자, 10번 풀어볼게요. 결혼 있는 대상자들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관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는 어떤 물건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2번, 기침이 2, 3주 이상 계속되어도 노화 현상이므로 지켜본다. 3번, 결핵균은 햇빛을 당함으로 실내 그늘에서 말린다. 4번, 침구를 햇볕에 널어 일광 소독한다. 5번, 접촉 후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4번이죠. 결핵균은 건조나 산 알칼리에 는 강하지만 햇빛에는 매우 약합니다. 직사광선을 쬐면 수분 내에 죽고 말죠. 그러므로 침구 등을 일광소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기침 반사와 손모 운동이 저하되어 미세물질을 걸러내지 못한다. 2번 호흡 근육이 강해져서 호흡이 증가해도 필요하지 않다. 3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줄어 감염이 잘 생기지 않는다. 4번 세포의 탄력성이 커져 폐활량이 늘어난다. 5번 코 속 점막의 수분이 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한다. 자, 정답이 뭘까요? 네, 1번이죠. 노화로 기침 발사와 섬모 운동이 떨어져 미세물질을 걸러내지 못하고 기관지 분비물로 오히려 늘어서 호흡기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노화의 특성입니다. 자, 12번. 폐렴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기를 하며 찬 공기를 들어오는 창문으로 열지 않는다. 2번. 수분 섭취를 줄여 가래가 생기지 않게 한다. 3번. 체위 변경과 기침, 심호흡으로 혈액의 산소 농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4번. 회복 기간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자주 나가 기분을 전환하게 한다. 5번. 실내가 건조하도록 습도를 최대한 낮춘다. 정답은 뭐죠? 네, 3번이죠. 폐렴 대상자는 산소 공급, 체위 변경, 기침과 심호흡으로 혈액의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고 규칙적으로 환기해서 적절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3번 풀어볼게요. 천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상이 없으면 처방받은 약을 스스로 중단한다. 2번, 차고 건조한 공기를 자주 쐬어 기도를 단련하게 한다. 3번, 실내에 털이 있는 인형을 두어 아늑하게 꾸민다. 4번, 숨이 차면 침대에 반드시 눕혀 안정시킨다. 5번,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하면 외출을 줄이고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5번이죠. 천식은 여러 자극에 기도가 과민하게 보이는 반응을 말하는 건데, 이때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하면 바깥 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3번 풀어볼게요. 위궤양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벽에 상복부 통증이 있으면 물을 많이 마시고 참게 한다. 2번, 진통제를 복용할 때는 점막 보호제를 함께 먹도록 한다. 3번, 속쓰림이 있으면 식사를 거르게 한다. 4번, 증상이 좋아지면 흡연은 해도 된다고 알려준다. 5번, 검은색 변을 보면 소화가 잘 된 것으로 지켜본다. 정답은 뭘까요? 2번이죠. 위궤양은 약물요법과 함께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심신 안정이 중요하고 진통제를 먹어야 할 경우 반드시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15번 풀어볼게요.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설사가 멎도록 지사제를 미리 챙겨 먹게 한다. 2번, 몸을 시원하게 하여 자운동을 줄인다. 3번, 기운을 차리도록 매운 음식과 커피를 준다. 4번, 음식 섭취량은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시게 하여 탈수를 예방한다. 5번, 수분을 마시면 설사가 심해지므로 물을 제한한다. 자, 정답은 뭐죠? 네, 그렇죠. 4번이죠. 설사는 장내 유해 물질을 배출하려는 자기 방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물 섭취량은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자, 16번 풀어볼게요. 동맥경화증과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이 정상적이어도 복부 비만이 있으면 조절하도록 돕는다. 2번, 담배는 하루 몇 개 피 정도는 괜찮다고 알려준다. 3번, 운동은 심장에 무리가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게 한다. 무리가 되므로 하지 않게 한다. 4번,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으로 열량을 충분히 채우게 한다. 5번, 혈압이 낮으므로 염분을 하루 15g 이상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뭘까요? 네, 1번이죠. 이건 비교가 쉬웠습니다. 표준 체중을 유지하되 체중이 정상이더라도 복부 비만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금연, 저염, 저지방 식사,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필요합니다. 자, 17번 풀어볼게요. 고관절 골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젊은 사람에게 흔하게 더 발생한다. 2번,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 3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하면 발생하기 쉽다. 4번, 골절이 생겨도 통증이 없어 알아채기 어렵다. 5번, 시력은 발생 위험과 관련이 없다. 정답 뭐죠? 네, 3번이죠. 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의 힘으로 고관절뼈가 부러지는 현상이죠.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하면 발생합니다. 18번 풀어볼게요. 노인성 난청이 있는 대상자를 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청기는 청력을 더 나빠지게 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번, 노화로 생긴 난청이므로 치료하면 청력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3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대화하여 자극을 준다. 4번, 귀에 대고 최대한 크고 높은 목소리로 말한다. 5번, 고음의 큰 소리보다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한다. 자, 정답은 뭘까요? 네, 5번이죠. 노인성 난층은 스, 츠, 트, 프, 크와 같은 고음에서 잘 나타나고 고음의 큰 소리부터 저음의 차분한 소리로 말해야 합니다. 소음이 없는 곳에 얼굴을 보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19번 풀어볼게요. 노인 우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에게 거의 발생하지 않는 드문 질환이다. 2번, 노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려워 방치되기 쉽다. 3번, 혼자 지내는 노인일수록 발견이 쉽다. 4번, 가족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조기에 발견된다. 가족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 조기에 발견된다. 5번,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 정답은 뭐죠? 네, 2번이죠. 우울증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주변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아서 오히려 방치되기가 쉽습니다. 자, 20번 풀어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치매 원인 질환은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생긴다. 1번, 알츠하이머병. 2번, 정상압 뇌수두증. 3번, 갑상선 기능 저하증. 4번, 혈관성 치매. 5번, 경막하 혈종. 자, 정답은 뭘까요? 네, 4번이죠.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되어서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자, 21번 프로 가장 앞선 요양보호사 정보 채널
Daddy TV. 노인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은 수준으로 시작하여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높인다. 2번 숨이 찰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하게 한다. 3번 운동 금기 질환이나 복용량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처음부터 강도 높은 운동으로 효과를 빨리 얻게 한다. 5번 땀이 식지 않도록 두꺼운 옷을 입고 운동하게 한다. 정답은 뭐죠? 네, 1번이죠. 노인의 운동은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하고 운동 금기 질환이나 투약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서 상태를 보면서 점차 강도를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 22번 65세 이상의 노인의 예방 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을 돌보는 성인은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 2번 폐렴구균의 예방 접종은 65세 이상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3번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4번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노인에게 권장되지 않는다. 5번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은 평생 한 번만 맞으면 된다. 자, 정답 뭐죠? 네, 3번이죠. 65세 이상에게 누구나 필요한 예방접종은 독감,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 또 뭐 있죠? 폐렴규균, 대상포진이 있습니다. 독감은 매년 1회 접종하면서 9월 말에서 10월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23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서 내려다보며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한다. 2번 말이 느림으로 요양보호사가 문장을 대신 완성해준다. 3번 말을 잘 못하므로 대화를 되도록 하지 않는다. 4번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해서 대화 시간을 줄인다. 5번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린다. 정답은 뭘까요? 네, 5번이죠. 언어장애 대상자는 얼굴과 눈을 보면서 천천히 말하고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판이나 문자판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3번 사례회의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급여와 복리 후생을 결정한다. 2번 서비스 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비스 내용을 조정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긴다. 4번 대상자의 등급을 요양보호사가 직접 판정한다. 5번 기관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다. 자, 정답 뭘까요? 네, 3번이죠. 사례회의는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대상자 정보를 교환하여 목표를 공유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내용을 조정하고 관계 직종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회의입니다. 자, 25번 풀어볼게요.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금을 몇 번 하면 곧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좋다. 2번 교환할 때는 시간을 절약하도록 몸 전체를 넓게 노출한다. 3번 냄새가 나면 표정으로 알려 대상자에게 조심하게 한다. 4번 배변 배뇨 시간에 맞춰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바로 갈아준다. 5번 피부가 붉어져서 기저귀를 채우고 있으면 저절로 좋아진다. 피부가 붉어져도 기저귀를 채우고 있으면 저절로 좋아진다. 정답은 네, 4번이죠. 기저귀를 사용하면 피부 손상이나 욕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26번. 회원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는다. 2번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낸다. 3번 일반 목욕수건으로 온몸과 함께 닦는다. 4번 가능하면 요양보호사가 모두 대신해준다. 5번 대상자가 부끄러워함으로 커튼을 치지 않고 빨리 끝낸다. 정답 뭐죠? 네, 1번이죠. 회원부는 요도, 질, 항문 순으로 되어 있어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27번. 체위 변경과 이동을 도울 때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허리를 굽혀 팔의 힘만으로 들어 올린다. 2번 대상자를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잡는다. 3번 발을 적당히 벌리고 한 발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 4번 빠르고 갑작스러운 동작으로 단번에 옮긴다. 5번 무릎에 편 채 중심을 높게 유지한다. 정답은 네, 3번이죠. 안정성과 균형성을 위해서 적당히 다리를 벌리고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으면 지지면이 넓어져서 훨씬 더
일하기 편합니다. 자, 28번. 지팡이를 사용하는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내려갈 때 옳은 순서는 계단을 내려갈 때입니다. 1번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지팡이. 2번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 3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4번 건강한 다리, 지팡이, 불편한 다리. 5번 지팡이,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자, 정답 뭐죠? 네, 5번입니다. 계단에 내려갈 때는 건강한 쪽 손으로 잡은 지팡이를 먼저 계단 아래로 내리고 불편한 다리를 내린 후에 건강한 쪽 다리를 내립니다. 올라갈 때는 반대죠? 지팡이, 건강한 다리, 불편한 다리 순이죠. 자, 29번 풀어볼게요. 도마가 하나뿐일 때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닭고기, 생선, 육류, 과일. 2번 과일, 육류, 생선, 닭고기. 3번 생선, 닭고기, 과일, 육류. 4번 닭고기, 과일, 육류, 생선. 5번 육류, 과일, 닭고기, 생선. 자, 정답 뭘까요? 네, 2번이죠. 칼과 도마는 육류용, 어류용, 채수용, 조리용으로 구분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며 도마가 하나뿐일 때는 과일, 육류, 생선, 닭고기 순으로 오염이 덜한 순서부터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30번. 노인 대상자의 식사를 준비할 때 옳은 방법은 1번 미강이 둔해졌으므로 소금이 넉넉히 넣는다. 2번 활동량이 줄었으므로 에너지 요구량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본다. 3번 시야가 약하므로 모든 음식을 갈아서 죽으로 제공한다. 3번 침 분비가 줄므로 국물이 약간 있거나 재료가 촉촉하게 조리한다. 5번 소화를 돕기 위해 한 번에 많은 양을 제공한다. 정답 뭐죠? 네, 4번이죠. 노인은 침 분비가 줄어들었으므로 국물이 약간 있거나 재료가 촉촉하도록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딱딱한 식재료는 부드럽게 조리하고 크기를 조금 작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31번. 대상자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게 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기는 하루 두세 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 10분에서 30분까지 창문을 열어둔다. 2번. 야간에는 화장실과 복도의 조명을 모두 끈다. 3번. 직사광선이 눈에 바로 닿도록 커튼을 걷어둔다. 4번. 실내 습도는 20% 이하로 건조하게 유지한다. 5번. 화장실은 서늘하게 방은 따뜻하게 온도차를 크게 둔다. 정답 뭐죠? 네, 1번이죠. 환기는 하루에 두세 번 간격으로 하는 것이 좋고 최소 10분에서 30분은 창문을 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습도는 어느 정도가 좋죠? 이제 습도는 40에서 60%가 좋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가 32번. 치매 대상자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 자려고 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잠이 오지 않게 커피를 마시게 기분을 전환시킨다. 2번. 밤에 일어나 돌아다니면 방문을 잠가 나오지 못하게 한다. 3번. 낮에 산책 등 야외 활동을 하여 낮잠을 자지 않도록 돕는다. 4번. 잠들 때까지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준다. 5번. 밤에 잘 자도록 낮에 충분히 자게 한다. 정답 뭐죠? 네, 3번이죠. 치매 대상자는 시간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낮에 졸면 밤 수면에 장애가 생기므로 산책이나 야외 활동 같은 것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밤에 자도록 수면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심신운동, 해질녘이며 혼란해지고 불안해지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낮 동안 활동을 최소화하여 체력을 아끼게 한다. 2번, 흥분을 가라앉히도록 조명을 모두 끄고 혼자 있게 한다. 3번, 위험하므로 의자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4번, 밖은 위험하므로 산책은 하지 않게 한다. 5번, 조명을 밝게 하거나 텔레비전을 켜두고 곁에 함께 있어준다. 정답 볼까요? 네, 5번이죠. 위에서 말한 것은 석양증후군을 말하는 거죠. 석양증후군은 해질녘 되면 더 혼란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을 말하죠.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있어주거나 조명을 밝게 하거나 텔레비전을 켜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4번. 대상자와 사별한 가족을 돕는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슬퍼하면 가족을 해침으로 울지 못하게 한다. 슬퍼하면 건강을 해침으로 울지 못하게 한다. 2번. 사람마다 애도 반응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한다. 3번. 빨리 있는 것이 좋으므로 고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분노를 보이면 즉시 맞서 바로 접는다. 5번. 애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 시간이 해결하도록 그냥 둔다. 정답 뭐죠? 네, 2번이죠.
사별 후 애도는 정상 반응입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사람마다 애도 반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것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해서 스스로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5번. 출혈이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출혈이 멈출 때까지 상처 부위를 문질러 준다. 2번. 쇼크가 의심되면 다리를 낮추고 머리를 높인다. 3번. 피에 젖은 패드를 걷어내고 새 패드로 바꿔가며 압박을 한다. 4번. 첫 번째 패드를 떼지 않고 그 위에 두 번째 패드를 덧대어 계속 압박한다. 5번.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두고 기다린다. 정답은 뭐죠? 네. 4번이죠. 출혈이 많으면 첫 번째 패드를 제거하지 않고 두 번째 패드를 덧대어서 계속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꼭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압박해야 하며 쇼크가 의심되면 다리를 높이는 자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격이 끝이 아니죠. 학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짜 현장 실무 테크닉도 효대리 TV에서 다 알려드리니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계속 무료 정보 받아가세요.